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레이트입니다. 자, 오늘도 지주택 실제 사례 은평구 지주택 편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구독자님이 의뢰해 주셨고요. 의뢰해 주신 분이 좀 알아듣기 쉽게 연신내 땡땡 지주택 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은평구도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북한산 있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네, 사람 살기 좋은 곳이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도시는 각자만의 개성과 장단점이 있고 또 또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취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주택을 관련해서는 장점은 홍보관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단점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주동의율이 엄청나대요. 전국 최단 기간이래요. 자, 연신내 대표하는 총 1037세대. 1000세대가 넘네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업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넣고 블로그, 홍보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년 5월부터 토지 매입을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거 보고 저는 그러면 토지 매입만 소유권 이전으로 확보한 것만 한 80% 되겠다. 찾아보니까 찾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은평구청 홈페이지 가보니까 그냥 나와 있던데요. 네. 확보율 34%, 동의 포함해서. 아니 이게 21년 1월 말 기준, 올해 1월 말 기준이에요. 3년 동안 2018년에 조합 모집 설립 신고 이거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3년 동안 토지를 34%만 확보. 이러면 성공 확률이 한 자릿수예요. 예. 지금 의뢰하신 구독자님이 생각하는 기간 내에 성공할 확률이 한 자릿수라고 봐도 거의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이쯤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지주택 의뢰를 받았지만 은평구청처럼 지주택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 특히 제일 중요한 토지 동의율, 토지 확보율을 이렇게 알려주는 구청은 은평구청이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은평구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해당 홍보 블로그에서 이제 GTX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GTX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GTX만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올리냐? 첫 번째, 제 채널은 원래 지주택 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다만 제가 지주택 실무자 출신인 부동산 현업자여서 이제 의뢰를 많이 주셔요. 그거 감사해요. 예, 도움이 된다니까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 맛에 하여 솔직히 진짜. 예? 솔직히 요새 일 잘 안 됩니다. 일 잘 안 돼요. 요새 잘 되는 시즌이 아닙니다. 솔직히. 예. 근데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뿌듯한 마음에 진짜 해드려요. 제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나 제 채널은 좋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번에 GTX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딱 좋을 것 같냐? 지주택이든 일반 부동산 컨설팅 상담이든 간에 이 GTX에 대한 맹신이 엄청나요. 아니 GTX 만능주의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좀 생각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꾸셨으면 해요. GTX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GTX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연신내 그 지주택 편이니까 해당 홍보 블로그 내용 중에 좀 잘못된 것만 짚어드릴게요. 자, GTX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행한다. 틀렸습니다. 자, 강남에 거주하는 강남 직장인보다 더 빠르게 요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자, 왜 틀린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GTX 관련해서는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는 점 먼저 인지해 주시고요. 분석 시점은 2010년입니다. 이때 조사를 시작했고요. 보고서 채택 연월은 2014년 1월입니다. 이때 발표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GTX ABC 노선을 다 아울러서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정하에 처음으로 예타 보고서를 낸 게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자, 예비 타당성이 뭐냐 이런 거는 제가 다음 기획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이런 보고서를 참고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가 페이지 수만 640페이지가 넘는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만 640페이지고 A 노선 연장 구간 GTX B 노선, GTX C 노선 기본 300, 400페이지 넘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빨리. 자, 대심도 광역급행철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GTX를. 왜 그러냐? 지표면에서 40m 또는 50m를 내려가서 이 구간을 통과하거든요. 자, 40m, 50m 깊이면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 중 가장 깊은 곳이 40 몇 미터죠? 예,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내려간다는 거야. 대부분의 GTX 역이.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깊이 내려가냐? 아니, 여기 건들면 안 되죠. 기존에 있는 노선들을. 그러면은 이거 다 거치고 가면은 급행철도가 아니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 얘기가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40m, 50m 내려가는 거고 40m, 50m를 올라오셔야 돼요. 일반 지하철 이제 타러 가는 시간 그거 나오는 시간에 곱하기 2에서 3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깊이가 깊은 곳으로 타러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봐줘도 강남에 사는 분들보다 강남 요지에 빨리는 못 갑니다. 그리고 강남 지도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은평구 지도를 펼쳐보세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 은평구는 막 주거지역이 막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도 아니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강남구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바둑판 모양처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당연히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런 식이면 어디가 더 교통이 편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술로 봐야 됩니다. 저런 표현은. 네. 자, 그리고 200km 안 넘어요. 요거 보세요. 구간별 속도, 최소 운전시간, 뭐 여유 운전 시분. 아무리 여유 있게 해도요. 뭐 최소 운전을 해도요. 130대예요. 130대. 200km는 그 열차의 최대 속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업성, 안전성, 뭐 이런 거 구간 간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200km로 절대 운행 못 타요. 그것도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신내 편이니까 연신내역을 한번 볼게요. 26년에 순 승차 인원, 순 하차 인원 24,000, 25,000, 뭐 환승, 뭐 75,000,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예, 뭐 다 합치면 67,000, 68,000 이 정도 돼요. 자, 근데 31년에 이제 피크를 찍어요. 피크를 38,000까지 가죠. 다 합쳤을 때 환승까지 포함했을 때요. 자, 근데 36년에는요 줄어들어요. 37,000. 자, 근데 이 31년이 여러분 GTX에서 좀 중요한 연도입니다. 3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GTX역은 순승차, 순하차 인원 다 줄어듭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것도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왜냐? GTX만 뚫리는 게 아니죠. 31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GTX만 뚫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다른 도로 뚫리고 또 전기차 보급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GTX B, C 이렇게 뚫리고 이런 것 고려했을 때 31년 기점으로 많이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예. 이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고요. 진짜 쉽게 말씀드려서. 자,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혹시? 예, 바로 여기 성남. 오늘 지주택 의뢰하신 분 중에 성남 지주택을 의뢰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장에 이렇게 썼거든요. 성남 안 그래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남 지주택 의뢰해 주신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질문도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잘 나눠주셔서 의뢰해 주시고 자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길고 장편의 세밀한 분석 영상이 나옵니다. 그 성남 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남 연신내
갑자기 늘죠. 갑자기 늘어요. 18,000이 32,000이 됩니다. 그리고 32,000은 유지해요. 3만대를 유지해요. 성남이. 신도시 영향도 있죠. 여러가지 영향 고려했을 때 오히려 GTX만 두고 봤을 때 GTX A 노선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는 개통 당시에는 연신내겠지만, 예? 개통 당시에는 연신내겠지만 5년 지나면은 성남 쪽이 더 많이 이용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계산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아, 31년이 중요한 시점이고 처음에는 연신내지만 다음에는 성남이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그냥 GTX다 막 해서 막 달려가고 막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사실 이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를 사실 이제 부동산 사무실 우리 복덕방에서도 좀 알려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귀찮아서 그런지 안 알려줘. 그냥 예타 보고서 좀 찾아서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왜냐? 불리하니까. 불리하잖아요. 예. 내가 연신내에서 부동산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성남까지 연신내 가겠어요? 예. 근데 장단점을 좀 다 알려줘서 위험을 좀 분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도 좀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뭐 무조건 자기네 GTX역이 최고래. 아마 이유는 없어. 몰라.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최고래. 예. 뭐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요, 이렇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자, GTX역에 새로 생긴 곳, 그러니까 GTX역 새로 생긴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주거비 절감을 위해 GTX역에서 좀 더 멀리 이사가는 사람들도 고려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국토연구원에서 19년 10월에 내놓은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뭐뭐뭐 이런 보고서 제목을 가진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자, 전세 월세를 예시로 들었거든요. 전세가가 30% 정도 더 낮은 곳이 있다면 반경 4.5km까지 새 거주지로 이사갈 확률이 30%.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전세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반경 4.5km까지 월세일 경우 같은 30% 월세가 30% 싼 곳이 4.5km 이내에 있다면 이사갈 확률 45%. 월세가 더 높죠. 예. 의외로 이사를 가요. 꽤 많은 확률로 이사를 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GTX역이 여기 이제 연신내가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라 가정합시다. 뭐 여기 쭉쭉 더 있겠죠. 근데 보세요. 연신내 여기가 이제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연신내 이제 GTX까지 생겼으니까 이쪽 가서 살자라고 들어오는 수요도 있겠지만 비싸지죠? 비싸지면 전세도 비싸지고 월세도 비싸지겠죠? 그러면 좀 더 떨어진 데 가자. 그럴 사람들도 30%에서 40% 확률로 있다고요. 반경 4.5km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연신내역에서 반경 4.5km면 넉넉하게 여기가 고양이거든요. 고양시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이쪽에 전세가가 여기보다 30% 싸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로 이사갈 확률이 30%, 월세가 30% 싸면은 여기로 이사갈 확률이 45%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보고서에는 굉장히 어렵게 복잡한 공식과 변수를 활용해서 산출을 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고려하고 GTX 들어가시나요? 이런 걸 얘기를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네. 실제로 새 주거지로 이전할 확률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게다가 월세면은 더 민감도가 높아서 새 거주지로 이사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월세면 뭐예요? 수익형 부동산에 영향이 크게 오겠죠.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모델이 오피스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연신내역에 오피스텔 들어가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더 연신내역에서 떨어진 이쪽에 위치한 4.5km 반경에 있는 이곳에 해도 오히려 연신내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좀 많은 전문가들한테 받고 하시면 좋은데 막 들어가니까 막 공실 나는 거예요. 무조건 GTX역이 이제 이게 다 GTX역이라 합시다. 막 여기다가 여기도 오피스텔 여기도 오피스텔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 데는 이제 초토화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사람들이 의외로 일로 안 간다니까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요런 데 간다고. 아니면 요런 데 가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이제 하신다. 또 수익형 특히 부동산에 어떤 관심이 많다 하시면요.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호재가 예비 타당성 보고서가 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언질이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무조건 그냥 부동산 사무실도 요새 그냥 막 경쟁이 장난 아니니까 무조건 여긴 무조건 그냥 이거래. 그러다가 막 공실나서 막 눈깔 돌아가고 이래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3호선 연신내역은 현재 어떨까요? 하루 평균 이용 승하차 객수가 82,000명입니다. 아까 6만 명대였죠? 8만 명대예요. 현재 연신내역이. 자, 그러면 GTX-A 연신내역을 눈앞에 좀 안 떠오를 때는 연신내역을 가세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의 3분의 2 수준만 GTX역을 이용하신다 보면 됩니다. 그것도 31년 기점으로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르죠? 자, 게다가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토지 확보하는데 지금 힘든데. 게다가 중점 경관관리구역 걸려있어요. 야, 이거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번에는 주요산 주변이죠. 저번에 어디죠? 광진구였나? 그때는 한강. 그렇죠? 지금은 주요산. 중점 경관관리구역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에 서울시 이제 주요 산과 한강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게 짓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라는 규제를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려있으면 뭘 받아야 된다? 경관관리심사. 자, 해당 사업지가 대략 이쯤에 있습니다. 대략 이쯤에다가 20층짜리 막 몇 개를 짓는데요. 자, 그러면 뭘 가리겠어요? 그렇죠, 요산, 북한산 가리겠죠. 자,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반대하겠죠. 경관심의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봤을 때 경관심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했던 게 언제였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성됐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 보니까 여의도 뭐 영등포 일부 구간, 목동 일부 구간을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묶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흐름 추세라면 바로 경관관리구역 요걸 폐지를 안 할 것 같다. 내년 재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관관리구역이 이제 없어지고 바뀌는데. 그러면은 경관심사 요것도 받아야 돼요. 그 지주택은. 근데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걸리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지는요, 아주 힘든 곳이에요. 20층짜리 아파트 짓기가. 근데 굳이 거기를, 제 최종 결론입니다. 굳이 저기 하실 필요 없어요. GTX를 봐도 그렇고, 아니 사업 입지나 토지 확보율을 봐도 그렇고, 뭐 가격 따지고 자시고 볼 게 없이 굳이 저기를 하지 마세요. 사업 가능성부터 의문이거든요. 3년 동안 토지 확보 비율이 저 정도면. 자, 오늘은 일단 은평구 지주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